삼척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중간고사 답안지 무단 조작은 재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적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이 이 같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종합복구 계획이 발표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지원금 등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발표된 지원금 액수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은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망가졌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산림에 흡수되지 못한 비가 그대로 마을로 흘러내려가게 될 경우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이재민 간의 피해 보상 협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재민들의 걱정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종합복구 계획이 발표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지원금 등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 지원금 액수로는 집을 새로 짓기도 다시 장사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 걸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지원금은 가구당 최고 6,30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으로는 3.3제곱미터당 주택 건축 비용을 최소 500만 원으로만 잡아도 41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원룸 수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5월 1일 날 범대위 1,853억 3,264억 발표하면서 강원도지사부터 해가지고 TV에 활짝 웃고 그 장면이 지금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빈 껍데기인 걸 알면서도 내보낸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기 좀 그지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가 주택 복급이 15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에 탄 49.5제곱미터, 약 15평 주택을 복구할 경우 3.3제곱미터당 건축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모두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뺀 1,200만 원을 강원도가 지원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수준의 주택을 지을 경우 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심한 상황.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금은 국민성금 2천만 원에 지원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출을 안 내줍니다. 부동산업은 안 되고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가압류돼 있으면 안 되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해줘야 되는데 더 어려운 사람은 아예 안 되고 실제로 대출이 되는 사람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번 산불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은 1,376억 원, 그중 17%인 240억 원 정도만 지원됐습니다. 그나마 지원된 것도 이자 인하 조건의 융자금입니다. 이재민들은 1년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 강원 산불 피해 복구 비용으로 반영한 약 2천억 원 중 산림을 비롯한 공공시설 복구가 대부분이고 이재민 관련 복구 예산은 12%에 불과합니다. 산불 재추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그 산불재해 보상 추경이라기보다는 향후 일어날 산불에 대한 대비 추경 정도라고. 주택 복구비 지원율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강원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역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현실성 없는 지원금에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성 속초 산불 피해와 관련한 보상 논의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성 속초 산불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약속하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지만 제대로 된 협상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피해 보상 논의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이 고성 속초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상 문제를 처음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고성과 속초 산불 이재민을 만나 경찰 수사와는 상관없이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산불 보상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1급 처장을 팀장으로 한 7명의 TF팀은 한전 속초지사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한전 TF팀은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비대위와 상견례만 가졌을 뿐 본격적인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파손과 중소상인 피해 등 전체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전에서 손해사정을 내세웠을 때 이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철거해버리면 그 증거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정부나 한전에서는 빨리 이걸 철거해놓으라는데 저희들도 지금 완전히 너크레커 완전히 양쪽으로 샌드위치 마크 돼가지고요. 정말 죽어나가 자빠질 지경입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 내역을 한전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피해 조사가 완료된 뒤 이미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돼 한전 측이 별도로 피해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느냐도 의문입니다. 한전이 자체 사회공헌 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향후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추가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한전 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피해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실질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액은 그냥 단순하게 주관적인 신고 금액이니까 피해 금액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손해사정님께서 이제 나와서 봐야 된다. 이제 수백 수천 가구가 되시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지난 2004년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속초 청대산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전은 주민들과 1년 6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다 피해 실사액 전액을 보상하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갑작스런 산불로 생계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보상이 시급하지만 한전의 피해 보상은 아직까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야산과 들녘에는 실록이 짙어지고 있지만 산불 피해 지역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사한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장마철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야산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해야 할 5월이지만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곳은 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불에 그을려서 고사한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뿌리가 흙을 탄탄하게 잡아주지 못하면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 인근에는 민가도 위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 주민들은 산불에 이어 곧 다가올 장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병원 공사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불에 타면서 이제 폭우가 내리면 상당히 그 산사태도 날 우려도 있고. 죽은 나무는 뿌리에 힘이 약해 토양 응집력이 떨어지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흙더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양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속 유기물층까지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 강우가 발생했을 때 그 방송돼서 강우가 쉽게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피로 흘러나오게 되고 특히 이번 불로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면서 비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질 수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성군은 우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목벌채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단부에는 이제 옹벽이라든지 구조물 설치를 해가지고 토사 유출을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정보와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재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달 4일 발생해 사흘간 345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인제 산불은 고령의 마을 주민이 잡풀을 태우다 실수로 불이 번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4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쯤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강풍에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축구장 483개에 달하는 산림 345헥타르를 태워 23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옥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해 농자재 보관시설인 농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앙 지원 대상에서 농막 분야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우선 36개 동의 농업용 컨테이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옥계면에 98동의 건축물이 소실됐으며 이재민에게 지원된 임시조립 주거시설은 면적이 넓지 않아 농사용 자재 및 농기계 보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답안지가 무단으로 훼손됐다는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학교 학생이 벌인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지영 기자입니다. 중간고사를 치른 삼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와 국어 답안지가 훼손된 정황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 7일. 담당 과목 교사가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해 해당 학생에게 답안을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 10여 명의 답안지 일부가 같은 글씨체로 첨삭이나 수정돼 정답이 오답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던 지난 13일 밤, 이 학교에 다니는 A군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밝혀왔고 14일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시험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도 재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자백 진술서가 나오는 대로 학내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재시험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측이 답안지 보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잠근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한 객관식 답안지와 달리 서술형 답안지는 잠금 장치 없이 교사 책상 서랍에 보관됐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에서 답안지나 문제지는 그 이중 시건이 되어 있는 그 공식적인 보관 장소가 캐비닛이 있거든요. 네. 교사 개인 서랍에 넣어놨는데 이제 시건 장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 수사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끝나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교육당국은 미성년자인 A군의 심리적 안정과 해당 학교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입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에서 시작된 어린 학생의 그릇된 행동.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만든 또 다른 피해 전환일지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데요. 서원이 등재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4건으로 늘어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옛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던 교육기관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곳은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여기 소수서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이곳으로 찾아주셔서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도전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2015년 처음 등재 신청을 했으나 전문가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서원의 독창성과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계성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연속유산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뜻을 사회에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늘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함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백자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가야시대 백자를 닮아 붙여진 백자멜론이란 이름이 이색적인데요. 전주현 기자가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하얀 박처럼 고운 색을 띤 멜론이 숲을 속에서 탐스럽게 연그러갑니다. 가야 백자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백자 멜론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과일로 농민에겐 새로운 효자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일조양하고 밤낮 기온 차에서 당도가 오르고 육질이 치밀하게 차오르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거진 짧은 기간이지만 그 한 달이 집중적으로 지금 재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함안 백자멜론의 당도는 15브릭스 이상. 평균 13브릭스를 보이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보다도 훨씬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낙동강과 남강변을 둘러싼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일조량은 멜론 재배의 최적의 환경이 됐습니다. 다른 멜론보다 가육이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다 고당도라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의 영양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더해지고 한 번에 먹기에도 좋은 크기여서 인기도 높습니다. 당도와 크기 등 깐깐한 선별 작업을 거쳐 유통된 멜론은 8kg 한 박스당 3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함안에선 120여 농가에서 연간 1,500여 톤이 생산돼 10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500에서 1,600톤 되는데 여름 대표 작물로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시장 개척도 준비하고 있는 함안 백자멜론이 국내외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삼척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수소차 및 수소버스 보급사원 지원을 위해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48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모두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 그리고 속초와 삼척 5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해 수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아침 6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시속 180km 이상을 질주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술을 마신 뒤 정선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과속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월경찰서는 14일 불법 어로 행위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45분쯤 영월군 북면의 이웃집을 찾아가 65살 B씨와 B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 인근 하천에서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는데 B씨가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에너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통 가능한 에너지 화폐 발행과 에너지 협동조합 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국비 110억 원을 투입해 가상화폐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 발전소와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가정과 단지 등에 식당과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한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LED 가로등 전환을 통해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올 초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나동을 화재 전 상태로 돌려놓는 재축도 나당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임번영회 건물주 84명은 공기 등 현실적 부분을 감안해 재축을 결정했지만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29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총회에서 일부 건물주는 재축 비용만 해도 상당한 부담인데 거기에 인근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물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점포주들 간 재축과 보수 보강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번영회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 YWCA는 지난 11일 원주천 일대에서 수질 정화를 위한 EM 흑공 던지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 환경감시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EM 흑공은 황토와 EM 발효액을 섞어 만든 것으로 하천 정화와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삼척시는 미로면에 공립 미로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착공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미로 어린이집은 농촌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일환으로 총 사업비 10억 2,500만 원을 투자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로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에 미로면 적병기를 소재한 건물의 인가를 받아 운영을 해오다 건물이 비좁고 노후돼 삼척시에서 지난해 부지를 매입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019년 정선군 사회조사를 오는 27일까지 실시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통합사회조사로 매년 진행되는 사회조사는 10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 내 800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회조사는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각종 식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선군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는 군 홈페이지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5월 15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홍천 12도, 원주와 강릉 14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28도, 강릉과 태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은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영서 지역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7도 높아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높겠으나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물결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5도, 인천 14도, 충남과 경북 15도, 경남과 부산 17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충남과 전남 29도, 경남과 부산 23도입니다. 낮 기온이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에서 7도 높은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